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수 뱃쌤의 뱃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네 가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먼저 이제 이렇게 순열과 조합을 배우게 됩니다. 순열과 조합.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전에 이과 같은 경우는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이제 조금 과목을 줄여준다, 양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이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문과 성향의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되고 이제 그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을 때는 이제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까지 배우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선택 과목으로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야 된다 하는 학생은 네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이 순열과 조합은 이제 공통 과정, 수학 하겠죠. 수학, 고등 수학 하에 들어가 있는 공통 과정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다 알아야지만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오늘 요 영상의 목적은 지금 내가 기호를 써놨거든요. 뭐 NPR, NCR, NPIR, NHR 네 가지를 써놨는데 뭐 이 네 가지를 제가 다 뭐 증명을 하고 이게 뭐 어떻게 되고 이거를 세부적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양이 각각의 기호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의미들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각각 하나하나 그러니까 기호 하나당 영상을 따로따로 하나씩 제작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깊이와 양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다룰 것이고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당연히 뭐 너무 중요하죠. 어떤 뭐 교과서든 어떤 수학 책이건 그 순서대로 해놓은 데는 다 어떤 그 교수님들 그 수학 그 책을 쓰신 분들의 다 깊은 뜻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생은 결국은 이걸 다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기호가 다 제각각인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왼쪽은 N이고 오른쪽은 R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N이고 오른쪽이 R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 껴있는 알파벳만 좀 달라. P, C, 파이, H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 넷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 어떻게 다른 거고 저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내용을 한 번은 이렇게 쑥 훑어보셨는데 정확하게 이 네 가지의 기호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께 그러니까 한번 좀 총 정리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것도 뭐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볍게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는 결코 경우의 수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성상 시험 때는 머리가 이미 하얘져 있잖아요. 1교시 국어 보고 나서 이미 멘탈이 많이 부서졌는데 2교시 때 내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무리 대비를 많이 하고 가도 수능 날 딱 갑자기 뭘 세라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뭘 써야 되지? 이거 4개 중에 뭘 써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의 특성상.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문제를 또 이걸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네 가지의 기호는 말 그대로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 각각의 기호들이 의미하고 있는 그 본질을 파악할 때 그게 의미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 기호들 자체만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그냥 계산하는 방법만 외워서 우리가 주관식 첫 번째 문제에 나올 법한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계산하는 법만 알았을 때 그냥 쓰는 거는 이제 그거는 아주 단순한 계산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교과서나 문제집에 다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공식들을 차근차근 증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 네 가지가 그냥 어떻게 다른 건지 가볍게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N하고 R에다가 다 똑같은 수를 집어넣어서 비교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n과 r을 또 터무니없이 잡으면은 이 칠판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나 얘를 많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수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n 자리에다가는 4를 넣어보겠습니다. 4를 넣어보고 r 자리에다가는 2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공통으로요. 1, 2, 3, 4번에. 그래서 각각의 결과들이 다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예들을 제가 자세하게 들어드릴게요. 대신에.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n에다가 4를 집어넣고 r에다 2를 집어넣으면 4p2가 되겠죠? 그럼 4p2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고등수학 과정에서는.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러분이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기본 지식을 갖춰야 된다고 했을 때 4p2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 이 정도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밑에다 집어넣으면 4c2가 되겠죠? 그럼 4p2와 4c2는 뭐가 다른 거냐? 그거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4가 들어가고 여기 2가 들어갔을 때 4파이 2가 되겠죠, 그렇죠? 4파이 2. 그럼 4파이 2가 의미하는 것은 또 뭐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4H2가 됐을 때는 4H2가 의미하는 건 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집,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각각의 1, 2, 3, 4번에다가 n에다가 4, r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들이 제각각 다른 이유는 이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등과정 전체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정을 선택 과목을 선택했을 때 나는 이 4개의 기호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이 4가지의 기호가 다 그런 뜻이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을 이 영상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영상마다 하나의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내가 영상 말미에 영상을 껐을 때 내가 그래도 오늘 이거 하나 시청함으로써 나한테 이게 하나 남았다. 그러면 한 번 보고 이해가 되시는 학생분들이 계시겠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볼 수 있고, 제가 말을 이제 좀 천천히 또박또박 녹음을 할 건데 좀 답답하신 분은 2배속, 1.8배속으로 배속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보실 때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4p2란 뭐냐? 4p2. 자, 4p2는 이제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뽑는데 순서 있게 뽑는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순열인 겁니다. 그럼 이게 사실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럼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통해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올해가 이민년 해잖아요. 이민년 맞죠? 그래서 인자가 호랑이이기 때문에 호랑이를 통해서 이번에 무슨 흑호랑이라고 하던데, 자, 그래서 호자가 들어가는 사람 이름 한번 적어볼까요? 자, 만약에 4명의 이제 NPR과 NCR을 이해할 때는 선거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도 열릴 텐데, 자, 선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명의 후보가 있다고 쳐볼게요. 서로 다른 4개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야말로 너무나 좋은 재료죠. 서로 다르니까 무조건 사람은. 그래서 자, 4명을 한번 입 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호와 진호와 철호와 수호. 자, 이렇게 호자로 끝나는 사람 4명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선거에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뽑아달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이날에 이제 선거는 누구누구를 뽑는 거냐? 자,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순자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즉, 내가 이 4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건데, 지금 4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겁니다. 2명을 뽑을 건데 뽑는 순서에 따라서 그 순서가, 뽑힌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가 있다 함은 서로 뽑힌 순서가 달랐을 때는 다른 경우로 본다. 다른 경우로 본다가 가장 핵심인 겁니다. 자, 한번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다 써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만약에 영호와 진호,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영호와 진호, 영호와 진호를 부르는데 제가 만약에 영호야, 영호를 먼저 불렀어요. 그다음 진호야 이렇게 부르게 되면 제가 영호를 먼저 불렀죠. 그다음 진호를 나중에 불렀습니다. 그러면 저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거냐면 저거는 선거를 했는데 먼저 부른 사람이 회장, 두 번째 부른 사람이 부회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다른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불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호가 회장, 진호가 부회장인 겁니다. 이게 하나의 선거 결과예요. 한 가지의 선거 결과. 그런데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제가 영호랑 진호의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진호를 먼저 부르고 영호를 나중에 부르게 되면 진호야 너 나와봐. 진호 네가 오늘부터 회장이야.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그냥 임명하는 식으로 선거를 했다고 해볼게. 그 다음 영호 나와봐.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위에 1번하고 2번의 선거 결과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분명히. 왜냐하면 1번은 영호가 회장, 진호가 부회장인데 2번은 진호, 영호라고 하는 그 사람의 구성은 같죠. 사람의 구성은 같지만 부르는 순서가 달랐기 때문에 다른 직책을 받게 된 겁니다. 밑에 거는 진호가 회장이고 영호가 부회장이거든요. 회장과 부회장은 엄연히 다른 직책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벌써 영호와 진호라는 동일한 사람의 구성을 가지고 두 가지의 다른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영호와 진호가 아니라 영호와 철호를 가지고서도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써보겠습니다. 그럼 영호, 철호. 영호, 철호, 영호, 진호, 영호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영호 여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의 선거 결과가 온전히 다 다른 경우는 다 다른 경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구성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른 선거 결과인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3번의 영호, 철호는 1번과 3번을 비교하면 1번도 영호가 회장이고 3번도 영호가 회장이지만 1번의 경우는 영호가 회장이면서 진호가 부회장이잖아. 3번은 영호가 회장이면서 철호가 부회장이기 때문에 1번과 3번은 당연히 다른 선거 결과인 겁니다. 맞죠? 근데 이런 부분을 헷갈려하는 학생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다르다. 엄연히 다르다. 제발 꼭 정신 딱 차리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 이때 영호와 철호도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철호가 회장, 영호가 부회장.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자 5번, 6번 미리 써놓을까요? 그럼 영호, 수호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럼 영호가 회장, 수호가 부회장. 수호가 회장, 영호가 부회장. 글씨 좀 원래 제가 좀 글씨를 못 쓰지만 좀 그래도 또 거기다가 또 날려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벌써 6가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 또 계속 7번 가볼게요. 7번. 이번에는 이제 영호를 무조건 집어넣는 케이스는 다 했어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영호는. 그럼 이제 여기서 진호에서 진호철 이런 조합이 있잖아요. 진호철. 그럼 진호가 회장, 철호가 부회장. 철호가 회장, 진호가 부회장. 이렇게. 그 다음에 또 9번, 10번 미리 써볼까요? 9번, 10번. 이번엔 진호수호. 이렇게 진호수호로 커플을 맺어가지고 진호가 회장, 수호가 부회장. 수호가 회장, 진호가 부회장. 이렇게. 그리고 칸이 자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11, 11을 써보면 이제 철호, 수호 남았죠? 철호, 수호. 철호가 회장, 수호가 부회장. 수호가 회장, 철호가 부회장. 자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제가 이제 여러분께 자세하게 보여드려야 되는 의무감이 있어서도 저는 12가지를 다 썼지만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과정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한 번만 정성 들여서 써보세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내가 다 쓸 수만 있으면 다 써서 눈으로 결과를 확인해서 아 진짜로 이렇게 몇 가지 나왔죠? 총 12가지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본인이 눈으로 확인하고 인정하고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4P2라고 하는 계산은 4 곱하기 3이어서 계산 결과는 12가 정답 맞아요. 그래서 12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4P2가 12가 나오는지는 사실 공식에 넣으면 단순해요. 공식에 넣으면 그냥 바로 튀어나옵니다. 자판기에서 내가 자판기에다 동전 집어넣고 콜라 버튼 누르면 콜라 나오듯이 공식만 그냥 외우면 12가 튀어나와요. 하지만 수학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4P2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4P2를 어떤 경우에 써야 되는지, 4P2는 어떠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 공식이 집어넣으면 왜 12가지가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외워봤자 실전에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정성 들여서 쭉 쓰시면서 4P2는 12가지가 맞다. 그리고 경우의 수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핵심이 뭐였죠? 중복 없이 빠짐없이. 내가 센 걸 또 세면 안 되고 안 샜는데 그걸 빠뜨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2가지 나왔다. 그래서 4P2는 12가지구나. 12가 정답이다. 자, 그럼 이거를 4C2를 한번 해볼까요? 4C2? 자, 4C2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C2는 정확하게 4P2의 절반인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이거 왜 그럴까요? 4P2와 4C2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얘는 12가지가 나오는데 얘는 6가지가 나오는 걸까요? 똑같이 왼쪽에 n이 똑같이 4고 r이 똑같이 2인데 이건 왜 6가지고 이건 왜 12가지일까요?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꼭 강조를 하고 싶어요, 학생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어렵다, 스스로 본인이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쓰는 거 귀찮다고 자기는 안 쓰고 선생님이 써주기만 바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본인이 직접 써보면서 눈으로 확인을 한 번만 해주세요. 무조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볼게요. 제가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쓴 이유가 약간 뭐냐면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위에 4P2는 선생님께서 이제 뽑을 때 뽑는 순서에 따라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내가 담임 선생님이 첫 번째 부른 학생은 회장, 두 번째 부른 학생은 부회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진호 순으로 부른 거랑 진호 영어 순으로 부른 게 다른 선거 결과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거를 바꿔볼게요. 어떻게 선거를 바꾸냐면 이번에는 좀 우리가 하기 싫은 환경 미화 위원, 반의 어떤 환경, 우리 교실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을 뽑자. 2명을 뽑자. 이렇게. 그럼 위에 거하고는 이미 선거의 그 목적 자체가 다르죠. 4P2의 목적은 내가 2사람을 뽑는데 2사람은 자격이 다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선거 결과가. 뽑는 순서에 따라서. 하지만 이것은 담임 선생님이 먼저 부르건 나중에 부르건 그 결과가 어차피 똑같은 계급의 똑같은 직책의 환경미화 위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사람이 자리를 바꾼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등과정에서는 조합이다.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뽑힌 구성원의 그 구성원이 같으면 순서는 고려하지 않겠다. 선택 자체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조합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거를 한번 재탕해 볼까요? 이거는 밑에 공간이 있지만 또 쓰기 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는 1번과 2번에서 2가지로 카운팅이 됐던 것이 이게 이제 이렇게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왜냐면 담임 선생님이 야 영호야 너 나와봐. 그 다음 진호 나와봐. 이렇게 한 거나 진호야 너 나와봐. 그리고 영호 너도 나와. 이렇게 한 것의 결과가 뭐다? 같다. 환경미화위원이라는 자격이 같은 그런 선거를 할 때는 이 결과가 같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로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마찬가지로 영어 철호 영어도 요것도 한 가지. 영어 수호 영어도 요게 한 가지. 진호 철호 진호도 한 가지. 진호 수호 진호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철호 수호 철호도 한 가지. 그럼 한 가지씩 총 몇 번? 6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6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4C2는 그래서 6이구나. 말씀드렸듯이 공식이 존재합니다.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6이 튀어나와요.
근데 단순히 6이 튀어나왔을 때 뭐 6 나오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서로 다른 4명에서 2명을 뽑는데 그 2명의 자격이 같구나.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 크게가 아니라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순서가 중요하면 순열,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면 조합. 그래서 이 두 가지 순열과 조합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이 기호를 쓰지만 않았을 뿐이지 NPR이나 NCR을 쓰지만 않았지. 왜냐면 이런 것들이 벌써 중학교 2학년 때 튀어나오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괜히 기호 때문에 쓰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미 우리는 저 개념을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저 개념을 탄탄하게 가진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여기를 배우면서 너무나 쉽게 이제 기호만 배우면 되는 거니까 금방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등 과정에서도 중학교 때 안 놀면 언제 노냐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해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놀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는 친구들이 많을 때 내가 만약에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더 앞서 나가는 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이제 절반 했네요. 그래서 4P2와 4C2 4P2와 4C2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렇게. 자, 그럼 세 번째. 이번에는 NPIR에서도 N과 R, 알파벳으로 녹화하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4파이 4파이 2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 자,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릴까? 이건 결론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왼쪽에 4가 밑이 되고 오른쪽에 2가 지수 자리로 가면서 답은 16이겠네요. 16.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거에 쓰겠냐? 요거는 이제 중복 순열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아까 1번에서 했던 그냥 순열과 중복 순열의 차이점은 뽑은 걸 또 뽑을 수 있느냐, 뽑은 걸 또 뽑아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한 번 뽑은 걸 또 뽑을 수가 없는 게 그냥 순열이고 뽑은 거를 또 뽑아도 되는 게 중복 순열인 겁니다. 둘 다 순서가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고요. 순열이란 말이 둘 다 있으니까 중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뽑아야 되는데 인간이 영호 뭐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진호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이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출제자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제시할 텐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거를 빠르게 파악하고 내가 거기서 적당한 개념을 빠르게 선택해서 이제 이 도구들을 쓸 때 적절한 것을 골라서 써야 되는 그 판단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무수한 연습을 통해서. 자, 그럼 이건 제가 어떠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은 뽑은 걸 또 뽑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가 또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음식을 먹는데 이제 배달 음식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지 않습니까? 요즘에. 근데 한번 하루에 원래 3끼 먹어야 되는데 2끼만 먹는다 한번 해볼게요. 2끼만. 여기 지금 2번 뽑아야 되니까 2끼만 먹고 점심은 안 먹고 아침 한 끼, 뭐 저녁 한 끼 이렇게 2끼를 먹는다고 했는데 메뉴를 자, 중국집 메뉴, 중국집 대표 메뉴죠. 자, 한 글자씩만 쓰겠습니다. 처음엔 다 쓸까요? 자, 짜장면, 짬뽕, 그 다음에 볶음밥, 탕수육. 메뉴는 이 4가지 중에서 서로 달라야 되거든요. 서로 다른 이 4가지 메뉴 중에서 고르고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이렇게 여기 아침 먼저 고른 게 아침, 그 다음에 나중에 고른 게 저녁 이렇게 먹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이건 너무 간단해서 사실은 내가 첫 번째 아침에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고르는 게 몇 가지 방법이죠? 아침에 짜장면 물론 아침부터 짜장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그 논외로 하고 그냥 먹을 수 있다. 이건 그냥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거니까 누가 아침부터 짜장면 먹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렇게 먹을 수 있다 없다 이론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그래서 아침에 내가 짜장면을 먹어도 되고 짬뽕을 먹어도 되고 볶음밥을 먹어도 되고 탕수육을 먹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한테는 몇 가지의 선택권이 있는 겁니까? 4가지 중에 아무거나 먹어도 되잖아요. 그럼 4가 되는 거죠. 4가 되고 자 마찬가지로 저녁인데
물론 아침에 짜장면 먹었는데 저녁 때 또 짜장면 먹고 싶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죠. 하지만 너무 맛있으면 또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불법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나에게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다? 네 가지 선택권이 있다. 그럼 여기도 네 가지인데 우리 이제 두 가지 이제 고민만 남은 겁니다. 이걸 더해서 그럼 8가지 선택권이 있는 게 답인가? 아니면 곱해서 16가지인가? 이거에 대한 감이 없으신 분은 여기서부터 다시 가다듬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급합니다.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것이. 근데 아유 제가 이 정도는 감이 있죠 했을 때 당연히 어떻게 된다?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가지다. 16가지. 그러니까 자 처음에 짜로 고정했고요. 처음에 짜장면으로 고정했을 때 짜장, 짬뽕, 볶음밥, 탕수육. 여기 아침을 짬뽕으로 고정했을 때 짜장, 짬뽕, 볶음밥, 탕수육. 아침을 볶음밥으로 고정했을 때 짜장, 짬뽕, 볶음밥, 탕수육. 아침을 탕수육으로 고정했을 때 짜장, 짬뽕, 볶음밥, 탕수육. 16가지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중복순열은 사실 이 기호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할 정도로 이 기호는 사실은 거의 쓸 일이 없기도 합니다. 실전에서. 근데 이건 왜 근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건 너무 간단히 한번 써볼까요? 엠파이어는 n의 r제곱으로 계산하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정말 가끔씩 수능에 주관식 첫 번째 문제로 이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호 자체를 어떻게 쓰느냐. 그냥 이 기호에다가 공식을 넌 넣을 수 있니? 이것도 분명히 3점 정도 주거든요. 주관식이기 때문에. 주관식은 3점부터 출발이니까. 수학에서 3점은 절대 작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떨 때, 문제가 어떤 개념일 때 내가 중복순열이라는 이것을 써먹을 수 있느냐. 단순히 고배 법칙으로 가도 되는 거니까. 이것을 판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NHR인데요. 자,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실은 이게 핵심이죠, 사실. 고등 과정에서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무조건 수능에서 한 문제 나온다. 무조건. 지금까지 제가 모든 수능 저는 10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NHR은. 근데 이제 이것은 이렇게 바꿔서 이건 이제 공식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n과 r을 더해서 1을 빼고 이걸 c로 바꾼 다음에 r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깨달아야 돼.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아까도 처음부터 제가 오프닝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 기호를 분석하거나 기호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4H2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를 요게 의미하는. 그러니까 총 NPR, NCR, NPIR, NHR 이렇게 기호가 왼쪽에는 똑같이 N이 들어가고 똑같이 오른쪽에는 R이 들어가는데 N 자리에 다 똑같이 4를 넣고 R 자리에 다 똑같이 2를 넣었을 때 어떻게 해서 저것들이 네 가지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고 결과물이 다 조금씩 다른 건지. 아까 4C는 얼마 나왔죠? 4C? 자, 여기다 써볼까요? 4P2는 10이 나왔죠? 12. 그 다음에 여기 4C2는 6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파이2는 16이 나왔죠? 그럼 4H2는 얼마가 나오냐? 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 그러니까 벌써 다 다르죠? n하고 r 자리에 다 똑같은 수를 집어넣었는데 튀어나오는 값들이 다 제각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자, 요것은 마지막으로 요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4H는 뭐냐? 얘는 중복조합이거든요. 말 그대로. 중복조합이니까 아까의 조합과 마찬가지로 뽑는 순서는 의미가 없다. 뽑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뽑는 순서가 달라도 그 구성이 같으면 같은 거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조합과 중복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뽑은 걸 또 뽑을 수 없지만 중복조합은 뽑은 걸 또 뽑아도 된다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가장 적절한 예가 뭐냐? 이것은 항상 아이스크림 예로 들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그래서 우리가 베스킨라빈스 31에 가면은 먹을 게 많잖아 이름이. 근데 이름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쓰겠습니다. 초코 맛이 있고 딸기 맛이 있고 바닐라가 있고 민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민트 독특하게. 그럼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파인트도 있고 쿼터도 있고 패밀리도 있고 갤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사이즈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파인트를 하면 세 가지 맛을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서는 편의상 이제 두 가지 맛만 고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맛을 고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통에다가 두 가지 맛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주세요 했을 때 그 이제 아르바이트 이제 그 분이 네 손님 두 가지 맛 골라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초코를 좋아하면은 초코만 두 번 골라도 되는 겁니다. 거기다 초코로 다 채워도 뭐라 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아이스크림 통을 채워볼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내가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만약에 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다가 이렇게 이제 원형이니까 가운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절반 채우고 여기다 절반 채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네모칸으로 해서 이름을 써보겠다 이겁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초코, 딸기, 바닐라, 민트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여기와 여기에 똑같은 아이스크림으로 둘 다 채우는 겁니다. 반반을. 이렇게 하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르게 채우는데 다르게 채울 때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초코 딸기 초코 해도 똑같은 겁니다. 아셨죠? 내가 이 반을 아이스크림 통을 채우는데 왼쪽에 초코를 채우고 오른쪽에 딸기를 채웠다고 해볼게요. 하지만 그거는 얘를 180도 회전시키면은 왼쪽에 딸기를 채우고 오른쪽에 초코를 채운 거랑 똑같기 때문에 뭐를 먼저 알바생이 여기다가 넣어주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구성이 같으니까 어차피.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초코딸기, 그 다음에 초코바닐라, 초코민트, 딸바 아주 좋은 조합이죠. 딸기민트, 그 다음에 바닐라 민트.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2개 더하면 몇 가지다? 10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4H가 10가지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통 이제 이게 뭐 대부분의 어떤 사설 인터넷 강의나 또는 EBS 강의 또 다른 뭐 유튜버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이렇게 올리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저만의 약간 차별화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은 차별화 전략이면서도 어쨌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딱히 이런 게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 제가 찾아다니면서 한번 제작을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마지막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PE, 4CE, 4파이 4HE. 구체적으로 내가 n과 r에 4와 2라는 수를 넣었을 때 그 개념이 이해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 n과 r 자리에 다른 수를 넣어도 똑같이 계산만 조금 달라지는 것이지 그 의미는 같잖아요. 본질은 같잖아요. 우리 인간은 계산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하는 법은 그냥 내가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 네 가지를 내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면은 사실은 확률과 통계라는 단어는 그 단원 자체가 맨 앞에 경우의 수, 그 다음 확률, 그 다음 통계 앞에 것을 잘 하게 되면 뒤에 것들은 약간 거저먹는 순서대로 이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에 아주 탄탄하게 완성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영상을 통해서 이게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되시는 그런 계기를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다른 영상에 비해서 좀 영상이 길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걸 막 일부러 그 시간을 딱 정확히 맞추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 각각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요 각각의 기호들에서 유명하게 학교 시험에 나오고 계속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늘 어렵고 늘 틀리고 늘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은 또 다음 기회에 다른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또 벌써 일주일이 돼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수 뱃쌤의 뱃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